QQQ가 더 갈 수 있느냐? QLD를 계속 들고 가도 되느냐? TQQQ를 지금 따라가도 되느냐? 이 질문의 답은 결국 알파벳 같은 기업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금리가 내리느냐, CPI가 좋게 나오느냐, 엔비디아가 또 오르느냐만 보고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하나입니다. AI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고 그 기업들이 QQQ를 끌고 가고 그 힘이 QLD와 TQQQ의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초 알파벳이 아주 무서운 공시 하나를 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주식을 발행해서 80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파벳의 2025년 영업현금 흐름은 1647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설비 투자는 최대 1900억 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글이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AI에 쏟아붓는 돈이 더 커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이 부족한 회사가 주식을 판 게 아닙니다. AI 전쟁에서 지면 검색도, 광고도, 클라우드도, 유튜브도, 미래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지금 주주 희석까지 감수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QQQ 투자자라면 여기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주 묶음이 아닙니다. AI 인프라 전쟁에 돈을 쏟아붓는 기업들의 집합입니다. QLD 투자자라면 더 중요합니다. 좋은 흐름에서는 2배로 올라갈 수 있지만 기업들이 돈을 태우는 구간에서는 변동성도 2배로 커집니다. TQQQ 투자자라면 더 냉정해야 합니다. 알파벳 같은 초대형 기업이 800억 달러를 조달할 정도로 판이 커졌다면 이 시장은 쉽게 끝날 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 가격에 들어가도 되는 장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알파벳을 아직도 검색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좁게 보는 겁니다. 알파벳 안에는 완전히 다른 5개의 거대한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구글 검색입니다. 2025년 매출 2245억 달러, 전체 매출의 56%입니다.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 수준입니다. 이건 그냥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인터넷의 관문입니다. 둘째, 유튜브입니다. 2025년 광고와 구독을 합친 매출이 600억 달러입니다. 구독자는 3억 2,500만 명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매출 430억 달러 수준인데 시가총액이 450조 원 안팎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넷플릭스보다 매출이 더 크고 사람들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고 광고와 구독을 동시에 먹습니다. 그런데 알파벳 주가 안에 묻혀 있습니다. 유튜브 하나만 따로 떼어도 엄청난 회사인데 시장은 아직도 알파벳을 검색회사 하나로만 봅니다. 셋째,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연간 매출 런레이트가 700억 달러 수준입니다. 2026년 1분기 성장률만 63%입니다. 빅테크 클라우드 중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시대에는 검색창보다 데이터 센터가 먼저입니다. AI를 돌리려면 서버가 필요하고 GPU가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고 클라우드가 필요합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커진다는 건 알파벳이 단순히 AI 서비스를 쓰는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인프라를 파는 회사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웨이모입니다. 알파벳이 가진 자율주행 회사입니다. 상업 운행 횟수 기준으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2026년 2월에는 160억 달러 투자 유치를 완료했고 기업 가치는 1260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JP모건은 2030년까지 연간 2억 7,700만 트립을 전망했습니다. 이게 주가에 제대로 반영돼 있을까요? 저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알파벳 주식을 한 줄 사면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 자율주행, AI 연구소를 동시에 사는 겁니다. 다섯째, 딥마인드입니다. 2024년 노벨 화학상으로 이어진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을 만든 AI 연구소입니다.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의 방식을 바꿔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딥마인드를 따로 거의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알파벳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에서는 구글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검색회사 하나가 아닙니다. 광고 제국이고 유튜브고 클라우드고 자율주행이고 AI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의 주가에 묶여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QQQ, QLD, TQQQ 투자자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알파벳이 오르면 QQQ는 버팁니다. 알파벳,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이 같이 버티면 QLD는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알파벳 같은 대형주가 AI 투자 부담, 소송 리스크, 광고 수익 둔화로 흔들리면 TQQQ는 생각보다 빠르게 계좌를 흔듭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벳을 보는 건
단순히 구글 주식을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QQQ를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QLD를 장기 구조로 가져가도 되는지, TQQQ를 추격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검색을 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구글에 검색했습니다. 블로그를 클릭하고 뉴스를 보고 광고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AI에게 묻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지 않습니다. AI가 바로 답을 줍니다. 이건 구글에게 치명적입니다. 구글의 광고 매출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클릭하고 광고를 보는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클릭이 사라지면 광고 모델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파괴하는 AI가 누구냐는 겁니다. 1년 전에는 모두가 챗GPT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미나이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1년 전 AI 챗봇 시장 점유율이 5.4%에 불과했던 제미나이가 지금은 최대 21%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대로 챗GPT는 87%에서 64%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을까요? 구글이 검색 안에 제미나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AI 오버뷰를 통해 제미나이가 닿는 사람이 월 20억 명입니다. 사람들이 제미나이 앱을 따로 켜는 게 아니라 이미 익숙한 구글 검색창에서 AI 답변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구글이 AI에게 죽는 게 아니라 구글이 AI를 자기 검색창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AI 오버뷰가 나오면 사람들이 링크를 덜 누릅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6만 8천 개 검색 쿼리를 분석한 결과 AI 오버뷰가 있을 때 클릭률이 15%에서 8%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간 겁니다. 클릭이 줄면 광고 수익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구글은 광고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검색, 링크 클릭, 광고 노출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AI 답변 안 광고, 바로 전환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클릭 기반 광고에서 답변 기반 광고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구글은 AI 시대에도 광고 제국을 유지합니다. 실패하면 2,400억 달러짜리 광고 모델이 흔들립니다. 2편 이미지, 오사빈 마이너스 구글 광고 구조 변화 분석. 여기서 투자자는 냉정해야 합니다. 알파벳은 싸 보이지만 싼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검색 독점 소송입니다. 2024년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시장 독점 기업이고 그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크롬 브라우저 매각까지 요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구글 검색의 입구를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월가는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구글 검색 품질 자체가 워낙 강하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구글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광고 기술 독점 소송입니다. 저는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2025년 4월 미국 법무부는 별도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구글이 광고를 사는 광고주 쪽과 광고를 파는 매체사 쪽을 동시에 장악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이면서 선수였다는 겁니다. 이 소송은 구글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유튜브 광고를 관통하는 수익 구조를 직접 건드립니다. 검색 소송보다 광고 기술 소송이 더 민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검색은 습관의 문제일 수 있지만 광고 기술은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이 쪼개지면 수익성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800억 달러 공시로 돌아가야 합니다. 알파벳은 왜 지금 주식을 팔아서 돈을 조달했을까요? AI 설비 투자가 영업 현금 흐름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부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언입니다. 우리는 AI 전쟁에서 빠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공시에서 더 눈에 띄는 한 줄이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100억 달러를 산다는 겁니다. 주당 350달러 수준의 투자입니다. 이건 그냥 돈 많은 기관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버크셔는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는 기술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닷컴 버블 때도 피했고 스마트폰 혁명 초기에도 기술주를 조심했습니다. 버핏은 오랫동안 구글에 투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구글은 2004년에 상장했고 지난 20년 동안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버크셔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 버크셔가 이제 알파벳을 사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부터 조용히 알파벳을 매입했고 43억 달러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연속 포지션을 늘렸습니다. 이번에 100억 달러를 추가하면서 총 보유액은 약 266억 달러 수준이 됐습니다. 9개월 만에 버크셔의 주요 포지션이 된 겁니다. 이건 그냥 구글 검색을 산 게 아닙니다.
광고, 클라우드, 유튜브, 웨이모, 딥마인드,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붙는 AI를 산 겁니다. 지금 QQQ 투자자는 이걸 봐야 합니다. 시장이 조정받을 때 QQQ를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돈을 벌고 동시에 미래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LD 투자자는 이걸 더 깊게 봐야 합니다. 알파벳 같은 기업이 AI 전쟁에서 이기면 QLD는 단순한 반등 상품이 아니라 장기 상승의 가속 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TQQQ 투자자는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좋은 기업 이야기를 들었다고 바로 추격하면 안 됩니다. 기업의 미래와 내 매수 가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알파벳이 좋은 회사라는 것과 오늘 TQQQ를 몰빵해도 된다는 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시장은 늘 좋은 이야기가 가장 많을 때 사람을 흔듭니다.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맞아도 내 계좌가 그 변동성을 버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파벳의 현재 선행 PER은 약 26배 수준입니다.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 웨이모, 딥마인드가 모두 들어있는데 26배입니다. 넷플릭스의 PER이 30배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알파벳은 분명 묻혀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유튜브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만 봐도 그렇습니다. 웨이모만 봐도 그렇습니다. 딥마인드까지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항상 가치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송이 있고 AI 투자 부담이 있고 광고 모델 전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AI 오버뷰 안에 광고를 넣는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다음 분기 광고 매출이 유지되거나 성장한다면 구글은 AI 때문에 죽는 회사가 아니라 AI로 광고 모델을 바꾸는 회사가 됩니다. 둘째, 광고 기술 독점 소송의 구제책을 봐야 합니다. 크롬 매각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광고 기술 스택이 얼마나 쪼개지느냐입니다. 이게 구글의 수익성을 직접 건드립니다. 셋째, 구글 클라우드 성장률을 봐야 합니다. 2026년 1분기 63% 성장률이 일회성이 아니라면 알파벳은 검색회사에서 AI 인프라 회사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월가 컨센서스 목표 주가는 약 430달러 수준입니다. 6월 4일 종가 369달러 대비 약 16%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건 목표 주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알파벳이 AI 전쟁에서 뒤처지는 회사인지 아니면 AI 전쟁을 자기 검색창 안으로 끌어들이는 회사인지 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 알파벳을 이렇게 봅니다.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검색 광고 모델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AI 오버뷰는 클릭을 줄입니다. 법무부 소송은 구글의 핵심 수익 구조를 건드립니다. AI 설비 투자는 현금 흐름을 넘어설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회사는 여전히 돈을 법니다. 여전히 검색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라는 자율주행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딥마인드라는 AI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QQ를 보는 분들은 알파벳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QQQ가 계속 갈 수 있느냐는 결국 이런 기업들이 AI 비용을 이겨내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QLD를 들고 가는 분들은 더 차분해야 합니다. QLD는 좋은 장에서는 계좌를 빠르게 키워주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멘탈을 먼저 흔듭니다. 그래서 QLD는 믿음이 아니라 구조로 가져가야 합니다. 분할 매수, 현금 비중, 21선, 전고점 이런 기준 없이 들고 가면 좋은 기업이 있어도 계좌가 흔들립니다. TQQQ는 더 다릅니다. TQQQ는 시장이 맞을 때는 가장 강하지만 내가 틀렸을 때는 가장 빠르게 벌을 줍니다. 알파벳이 좋다고 TQQQ를 지금 무작정 추격하는 건 기업 분석이 아니라 감정 매수입니다. 진짜 고수는 좋은 뉴스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을 보고 좋은 가격을 기다립니다. AI는 인터넷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AI가 곧 구글 검색창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을 독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버크셔는 수십조 원을 넣고 있습니다. 시장은 구글을 검색회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 알파벳은 광고 제국이고 유튜브고 클라우드고 자율주행이고 AI 연구소입니다. 이 모순들이 공존하는 회사가 지금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QQQ는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버티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QLD는 방향이 맞으면 강하지만 기준 없이 들고 가면 흔들립니다. TQQQ는 알파벳의 미래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의 타이밍과 내 현금 구조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AI 시대의 승자를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승자가 흔들리는 동안 내 계좌가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은 오래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나쁜 매수 습관은 좋은 기업을 들고도 계좌를 망칩니다. 알파벳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구글이 싸냐 비싸냐만이 아닙니다. 진짜 큰 돈은 미래를 보는 사람에게 오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에게만 남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